최고의 추억 시작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담화 어제 있었습니다. 이 계엄 선포 관련해서 탄핵 얘기가 있지만 또 국민 여론에는 두 가지 목소리도 있습니다. 탄핵 또 아니면 또 하야 얘기도 있고요. 탄핵 하야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탄핵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무엇인가 잘못이 있는 네. 사람을 내려오게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하야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만의 고유어고 실제로는 자진 사퇴라고 자진 사퇴겠죠. 예, 영어를. 뭐 미국 영어로는 리자임 같은 형태죠. 그러니까 사임한다라고 네. 하는 형태가 돼 갖고, 예전에 뭐 닉슨 대통령이나 이런 형태처럼 네.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런 형태는 사임하는 형태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내려온다. 뭐 들로 내려 뭐 이런 느낌인데, 예. 그런데 그래서 법적인 의미는 완전히 다르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거고, 이승만이라든가 뭐 아시겠지만 최기화 이런 사람들은 뭐 강제지만 어쨌든 하야 형태가 된 거죠. 예. 탄핵이냐 하야냐 따라서 앞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야는 자진 사퇴니까 개인의 어떤 선택보다는 세력의 선택이라서 어느 정도까지 자발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걸 인정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하는 거는 내가 다 다퉈보겠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형태니까 실제로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거고, 그러면은 이제 뭔가 심판이 붙으니까 세력이 나눠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란이 아무래도 있을 수 있는. 그렇지만은 긍정적인 거는 법적인 어떤, 네.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절차가 지켜진다는 의미에서는 적법 절차가 되는 거죠. 그 예우 어떻게 됩니까? 탄핵하고 하야하고 이 전직 대통령 예우 달라집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보통 우리가 뭐 탄핵 소추가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면은 6개월 내에 판단이 되지만은 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뭐 연금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국립의 안장이라든가 기념사업 같은 형태는 못하게 됐고, 네. 다만 뭐냐면 경호경비는 받을 수 있는. 경호경비는 탄핵 되더라도 받긴 하네요. 받을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못 받고. 나머지 못 받는 거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 받고 계십니다. 다 받죠. 모든 예를 문제 받고 계시는 없으니까요. 거죠. 예.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거의 탄핵이 확실하다면 차라리 하야로 가면 그 전직 대통령 예우는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네. 이제 흔히 말하는 개인의 자존심의 문제, 세력의 어떤 정체성, 정통성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사임하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의 주장이니까 싸워보겠다는 거죠. 예. 싸워보겠다. 예. 결국 이번 탄핵안이 토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회의에서 탄핵이 이제 통과가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탄핵 되는 그 소추는 세 번째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그렇죠. 예.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탄핵이 기각된 거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이 돼 갖고 파면이 그 유명한 이정미 재판관에 그렇죠.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딱 나오는 형태가 예. 되죠. 예. 조금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2016년 12월 3일 날 그러니까 발의가 돼 갖고 12월 9일 날 표결에 들어가 갖고 가 234표로 소추가 들어갔는데, 네. 그 뒤로 3월 10일 날 한 석 달 넘게 심판이 이루어져 갖고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기간 동안 권한대행 체제, 아시다시피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네. 갔기 때문에 기억납니다. 물론 이게 뭐 어떤 사람은 혼란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적법 절차를 지켰다는 말씀도 있고 두 가지 판결가 다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핵. 네. 하야는 됐던 대통령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전 대통령 같아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장기 집권 이런 부분 때문에 알 것 같은데 윤보선, 최규하
두 사람은 좀 강제로 좀 하해한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윤보선 대통령은 2공화국이 돼서 그렇죠. 헌정 질서가 되는 과정에서 박정희에 의한 강제로 네. 이제 쫓겨나다시피 하는 형태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온 게 아니라 끌려 내려온 형태도 하야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강제 그렇죠. 하야, 네. 강제 하야 같은 좀 거네요. 애매하죠. 예, 왜냐하면 애매하네요.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쿠데타에 의해서 총칼로 해서 내려오시오라고 했는데 네. 그걸 하야라고 그러니까 물론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네. 최기화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죠. 예. 뭐 12.12 신군부. 그렇죠. 쿠데타에 의해서 최기화 대통령도 강제로 끌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두 분의 것은 사실은 강제고 사실 이승만은 민주적인 어떤 4.19 의거에 그렇죠. 의해서 네. 쫓겨내려온 거고 의미가 좀 다르죠. 네, 네. 달리 보는 게 네. 맞을 것이다. 자, 앞으로 이제 탄핵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보다는 탄핵을 아마 선택한 것 같아요. 어제 담화 내용을 좀 들어보면 탄핵해라. 결정 내가 받아보겠다. 뭐 이런 느낌도 많이 들고요. 자, 어째 담화 얘기 조금 해보면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계엄 이후에 4번의 지금 담화가 있었는데 특히 지난번 얘기하고 싹 180도 뒤집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뭔가 노림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밝혀진 팩트도 인정하지 않고 예. 억지 주장을 하고 네. 사후 논리 구조. 음흠. 실제로는 내가 하려면 제대로 했지. 네. 우리가 지난주에 왜 이렇게 어설퍼 하는데 어설퍼? 예. 우리 걸 보고했나? 아, 하려면 제대로 했지. 다 죽일 수 있었어. 그런데 내가 안 한 거야. 네. 내가 시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잘못했. 이런 식의 주장 억지 논리잖아요. 그건 결국은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포장하고자 하는 일종의 선자의 논리입니다. 네.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모두 특히 이재명 봐. 이거 범죄자잖아. 범죄자에 대응한 내가 왜 나쁜 사람이야? 내가 선한 사람이지라고 하는 세력 결집을 노리는 심리적인 작동.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집은 된 것 같습니다. 녹화된 것 같아. 한 3개 정도가. 녹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전에 담화는 굉장히 짧았는데 네. 이건 29분이나 됐어요. 길었죠. 예. 긴데 이 긴 기간 동안 아시다시피 이분의 행동 특성은 아시다시피 고개를 잠시도 못 해시거든요. 그렇죠. 스타일이. 근데 잠깐씩 끄는 걸 보면은 이게 고정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아마도 편집을 한 것 같고 그만큼 어떤 뭔가 논리적으로 논리된 준비된 거를 좀 내보내려고 했던 본인의 합리화하려는 부분이 있죠. 근데 국민들께서는 그게 신뢰가 가나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억지를 부린다는 게 참.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망상이 있을 것이 아니냐. 아하. 왜냐하면 아니 헌법기관에 의한 선거 부정을 국가기관이 사실은 아니라고 했는데 본인만 믿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혹시 망상으로 가스라이팅의 망상이 있는 네. 것이 아니냐. 아하. 왜냐하면 그거 유튜브만 보시고 그쪽에 논리가 경도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어떤 다양한 여론을 들어야 되는 자리인데 한쪽 얘기만 들으니까 한쪽으로 가스라이팅인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듣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망상, 가스라이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자리면 정보를 다 취합할 수 있는 자리고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뭔가 본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사실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정보를 주는 문고리 권력이 있다고 하면 네.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십상시라는 얘기가 나오고 문고리 권력에서 그 사람들 주는 보고서만 보잖아요. 예. 다른 언론은 안 보고. 이 양반도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좀 우려스러운 게 나타납니다. 어쩌면 왜냐하면 더 무서운 거네요, 그게. 논리가 너무 허황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제한돼 있고 아하. 너무 제한돼 있는 정보를 한쪽으로만 들으면 이게 무슨 정신장애가 아니지만은 논리가 경도될 수밖에 없어요. 경도될 수밖에 아무리 없다. 그래도 아무리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뛰어난 검사셔도 예. 저는 그래서 사실 권력이 무섭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그 화면 장면에서 입꼬리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거짓 반응은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완전히 거짓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가 조금씩 올라갈 때쯤은 아마 그 거짓 반응이 나타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하는 것도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아는 것도 그래서 있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미드 같은 라이투미 같은 걸 보면은 예. 얼굴 표정 분석을 하거든요. 프로파일러들은. 그러니까 특히 특정한 얼굴의 변화를 요건 거짓 반응일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비상계엄 이렇게 하고 내란 행위를 하고 2시간 만에 뭐 할 때 그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설프다, 뭐 즉흥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본인도 그렇게 경고만 주기 위해서 했다 담화에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수사한 거 보면 완전 다릅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걸 그렇죠. 준비를 했었고 성공을 시키고 싶어서 계속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체포하라 지휘관들한테. 근데 사실은 실패를 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어제 담화에서도 좀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가 잘 됐는데 안 네. 됐으면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한테만 전화하지 않고 더 밑에 전화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만 지속적으로 계속 수십 통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도 잘 될 거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전두환의 하나회의 쿠데타를 보면은 아주 치밀합니다. 예. 조직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거기는 뭐 중령, 소령, 밑에 연관장교까지 다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흔히 말하는 없어요. 3스타, 2스타 정도까지밖에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치밀하지가 않다. 근데 굉장히 많은 것을 한 것처럼 했고 근데 그렇다고 아마 밑에서 보고되고 이런 상태가 아마 이게 뭐라고 하나 버깅이 난 것 같습니다. 아, 준비는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한 너무 많은 예. 것 때문에 버깅이 났다고. 본인의 판단 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본인의 판단 착오. 성공할 거라고 확신을 가졌었는데 너무 망상이 커서 그런 예, 것 같아요. 망상이 그리고 강해서. 그것을 예.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부추겼을 예, 가능성이 부추겼을 있어요. 것이다. 뭐 장관이나 그렇죠. 김용현 전 예. 장관이나 그런 사령관들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 자, 어쨌든 이 계엄이 만약 성공했으면 우리 방송을 지금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인데, 자, 이 계엄 사태 관련해서 국가수사본부 또 특별수사는 눈에 띕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밑에 있는 수사 조직인데, 와, 놀랍습니다. 지금 경찰청장 조지호, 네.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긴급 체포를 해버렸습니다. 직속 상관입니다. 네. 사실은 아시다시피 조지호 경찰청장은 치안 총감이라서 4개고 예. 왕무궁화 예. 우종숙 국가수사본부장은 3개입니다. 3개. 근데 상관을 이제 그냥 그 잡았어요. 상관인데 문제는 네. 국가수사본부장이 말하자면 외부에서 뽑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임기가 고정돼 있네. 물론 그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눴지만은 네. 거기에 이제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이 있고 거기에는 전국 경찰에 의해 수사 관련된 걸 다 모았는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사람을 모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게 보통 이제 미국의 FBI랑 다른 것은 네. 뭐가 되냐면 FBI는 수사하는 사람들 다 모아갖고 하나의 일괄된 조직 체계로 가잖아요. 네. 국가수사본부는 그 수사관들은 경찰이나 지방청에 있는 겁니다. 아. 그 사람들은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의 지휘를 받고 있고 예. 지방청장의 지휘를 받고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특수단이라는 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통의 국가수사본부가 연방수사기록면은 그냥 하면 되는데 네. 왜 특수단이냐면 다 TF로 모아갖고 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신의 상관을 체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조직 체계라고 못되죠. 아니 내 상관을 내가 어떻게 체포해? 근데 이건 그러니까요. 특수단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예. 특수단이니까 가능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 조직에 대한 지휘는 이제 앞으로 만약에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심사가 있는데 포기했습니다. 아, 포기했습니까? 서울청장 포기했고 예. 경찰청장은 원래 암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해야죠? 그런 경우는 이걸 보석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병보석 뭐 그런 형태로 형집행, 구속집행 정지 그쪽으로 되는데 이제 예. 구속이 돼도 병원에서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둘 다 아마 이거는 뭐 좀 이게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 근데 왜 서울경찰청장이 포기한 이유는 그겁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 부하들한테 수갑 차고 끌려가는 아, 거를 그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다. 그 사진이 박제가 되는데 저는
김봉식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용현도 포기했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근데 이 이제 국가수사본부에서 지금 아주 주도적으로 지금 이 내란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수사 능력에 대한 의심 부분도 있어요. 잘할 수 있을까? 해보지 않았잖아요. 검찰보다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죄라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아니 내란죄를 세상에 경찰 중에 해본 사람이 아예 없죠. 없겠죠. 없죠. 옛날 얘긴데요. 그렇죠. 그 검사들도 사실은 정치인 수사는 많이 해봤을 겁니다. 네. 근데 이건 내란죄는 다른 거예요. 네. 그렇죠. 말하자면 간첩 수사는 해봤을 겁니다. 네. 경찰도 많이 해봤죠. 그런데 내란죄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원칙을 갖고 하면 되죠. 왜냐하면 누구는 뭐 처음부터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근데 좀 전에 이제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네. 문제는 이제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도 그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이 약간 장난을 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뢰성을 잃었어요. 검찰이 장난칠 수 그렇죠. 있다 이런 예, 부분. 예. 그런 측면에서 그나마 경찰 예. 특히 지금 이 국수본 예. 그 정도는 잘할 것 같아요. 그 장난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왜냐하면 들기도 장난 안 하고요. 치고 의혹이 많습니다. 제가 들은 것도 의혹도 네. 많고 네.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것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믿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경찰청장 라인과는 조금 다른 라인일 수 있고 네. 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실무 라인은 정치적인 색깔이 좀 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좀 믿어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지금 정치권에서 구상하고 있잖아요. 네. 국가수사본부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별화를 또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국가수사본부는 이중 지휘 구조인데 중대범죄수사청은 독립수사. 아예 독립된 예. 부분. 그래서 네. 지금의 경찰을 그 교통이나 아니면은 일반 지역 경찰 떼고 네. 형사 수사 쪽을 해서 일관된 하나의 청단지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미국의 FBI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고 공소청, 수사청 이런 식으로 지금의 야권은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포의 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사원 프로파일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